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날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회계 업무를 하다 보면 날짜 계산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지급 이자 등을 재계산할 때 이자 지급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직원들의 입사 정보를 통해서 근속 기간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감가상각할 자산의 경과된 월수 등을 계산할 때도 날짜를 이용해서 기간을 계산할 겁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는 날짜 계산을 해야 돼요. 날짜 계산하는 방법에는 연산기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dated i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연산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 시작일 있고 종료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기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주면은 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2024년 1년을 총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듯 하지만 틀렸어요. 왜냐면 2024년에는 2월 29일까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단순하게 빼주게 되면 초일은 불산입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이 시작하는 일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기간을 온전하게 계산을 하려면 더하기 1을 해줘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dated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을 때 이렇게 dated if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시작하는 일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종료일을 넣어준 다음에 뒤에 조건을 나타내는 이런 표시 단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반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y라고 넣어주면 초일 불산음으로 계산이 돼서 만으로 채워진 연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m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월수, 만으로 된 월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d라고 하면 일수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d를 넣게 되면 아까 종료일에서 시작일 뺀 그 뺄셈 함수로 구하는 그 값이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ym이라고 하면 연을 제외한 나머지 만으로 된 월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yd는 1년이 모자라는 나머지 일수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빼기 365 곱하기 2년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만 1월로 구분하여 1월에 모자라는 나머지 일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md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총 계산해보면 2년 8개월 31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초일 불산입이기 때문에 플러스 1로 보정을 해준 걸 볼 수 있죠. 자금 업무를 하면서 자금 스케줄을 작성을 하거나 리스 스케줄 같은 걸 작성할 때 보면 특정 월 단위로 현금 흐름을 기재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데이트나 이 month 함수를 사용하면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month나 이 date 함수를 모를 때는 사채 삼각표를 그리거나 아니면 리스 관련해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기재를 할 때 만약 뭐 30일 단위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3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정해 주는 식으로 무식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오 month나 이 date 함수를 알게 되면은 이런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똑똑하게 엑셀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이오 month 함수부터 적용해 볼게요. 이오 month라고 쓰고요. 여기 start date를 기재를 하고 콤마를 찍은 다음에 지금 우리는 한 달 단위로 현금 흐름이 빠져나간다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12월 말에 현금이 한 번 나가고 25년 1월 말에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각 달에 말일자가 이렇게 바로 반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간격이 3달이다 그러면 똑같이 이오 month를 쓰는데 여기 월수에 간격이 되는 3 이렇게 3만 기재를 하면 3달 간격으로 스케줄을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월 말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 일자, 그러니까 2월 15일 아니면 2월 10일에
결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eDate 함수를 쓰면 돼요. eDate 함수를 쓰고요. start date 하고 1개월마다 반복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매달 15일에 현금이 나가는 스케줄을 편하게 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간격을 마음껏 조정을 할 수 있어요. eDate 하고 3이라고 하면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매달 15일에 현금이 나가는 이런 스케줄도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EOmonth하고 eDate 함수 사용해서 금융기관 조에서 수령했을 때 리스 현금 흐름표 같은 것도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자금 담당자나 회사의 회계 담당자라고 하시면 EOmonth나 eDate 함수 활용하셔서 업무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날짜 계산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감가상각비 재계산하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요. 그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총 A, B, C, D, E, F, G, H까지 이런 자산들이 있고요. 기초 가액이 있는 것도 있고 단기에 취득한 것도 있네요. 취득원가는 기초에서 단기 취득가액을 더해서 구해놨고요. 내용 연수는 개월수로 해서 월수가 되겠죠. 총 60개월, 5년 상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60개월 이렇게 넣어줬고요. 저는 여기 전기 누적 월수를 구해봤어요. 그리고 단기 결과 월수를 구한 다음에 단기 상각비가 나오고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산되고 이 취득 원가에서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기말 장부가액이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게 구조를 짜놨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직접 해볼게요. 먼저 정기 누적 월수는 dated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시작하는 일자는 이 취득이 돼야 될 거고요. 종료는 정기 누적 월수니까 전기말 일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누적 월수니까 그냥 M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근데 이렇게 그냥 붙여주면 에러가 나거든요. 왜 에러가 나는지 보니까 여기 정기 일수를 절대 참조를 안 해놨네요. 절대 참조를 해서 다시 붙여볼게요. 그래도 에러가 나네요. 왜 에러가 나지? 보면 시작하는 일자가 종료 일자보다 늦게 되니까 이제 에러가 나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보정을 해줬던 것처럼 에러가 나면 0이라고 표시해줘 라고 함수를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if error 함수를 쓰는데요. if error 함수를 써서 만약 에러가 날 때 0을 반환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고 다시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기 누적 월수가 계산이 됐고요. 단기 누적 월수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dated if 함수를 써주고 단기 종료일 넣어주고요. 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절대 참조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런데 아까 여기 함수를 쓸 때 간과한 게 있어요. 이게 만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1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여기 더하기 1을 해줬죠. 여기 더하기 1 보정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주고 여기도 더하기 1로 보정을 해서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경과 월수는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감가상각비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1,000원 비만가액을 빼준 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될 거고 그거를 전체 내용 월수인 60개월로 나눠준 다음에 단기에 경과한 월수를 곱해주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붙여줘 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함수에서는 보면 if 함수를 통해서 정기 누적 월수가 만약 60일이라면 감가상각비는 0원이야 라고 넣어줬네요. 왜 이렇게 보정을 해줬냐면 정기 누적 월수가
60이라면 감가상각이 끝난 걸 거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넣어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단기 누적 월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나누기 내용 월수 60월 60개월 곱하기 단기 누적 월수, 이게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도 그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if 함수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줬네요. 만약에 단기 누적 월수가 60개월이면 비만가액만 빼고 다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 감가상각비랑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되고 자연스럽게 기말 상부가액까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참고로 인덱스 매치 함수에 대해서 제가 기재를 해놨어요. 인덱스 매치 함수는 예전에 X룩업 없을 때 V룩업으로 찾기 힘든 것들을 찾을 때 많이 사용을 했었던 함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인덱스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표 범위가 들어가요. 표 범위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 행번호, 이 표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행 위치를, 행 좌표를 먼저 구하고요. 여기서는 3이 되겠죠? 1, 2, 3. B가 세 번째 있으니까 1, 2, 3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취득원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B의 취득원가. 취득원가를 찾으려면 열 번호가 필요한데 열은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3,5 좌표 찍은 거예요. 3,5 이 값을 찾아줘 라고 명령을 주는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찾을 때 쓰는 함수가 매치 함수인데, 매치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행 값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이 녀석의 위치, 번호를 알려줘 라는 값이 있고요. 얘는 그러면 9분부터 h까지 이 열 중에서 b가 위치한 값 3을 반환해 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여기 쭉 요 9분부터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이 총 열 중에서 취득원가가 위치한 열의 번호를 반환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 해서 표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그냥 3,5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찾으려는 이 값, 얘가 변할 때마다 이걸 자동으로 찾아주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쓴다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 밑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찾은 값이랑 V룩업을 사용해서 찾은 값이랑 X룩업을 사용해서 찾은 값 모두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목적인데도 여러 가지 이렇게 총 3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반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인덱스 매치 함수는 처음에 사용하기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X룩업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인덱스 매치 함수는 모르신다고 해도 V룩업이나 X룩업 가지고도 충분히 대부분의 실무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 내용을 기재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파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2가지, 연산기호를 사용하는 방법과 dated i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year-month 함수와 eDate 함수를 이용해서 빠르게 현금 흐름 스케줄에 들어갈 날짜를 생성하는 방법도 배웠고, 마지막에는 인덱스 매치 함수와 V룩업, X룩업 함수가 같은 목적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